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새해 첫 부동산 설명 한번 올려보려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전세 설명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새해 첫 전세 설명인데 지금 이제 뉴스 기사, 네이버, 유튜브 여기저기 이제 그 빌라왕 내용이 많이 나왔죠. 현실적으로 지금 검거를 하고 있고 검거됐고 그 다음에 계속 조사 중이고 거기에 연관된 중개업자 그리고 이제 중간 브로커들 그리고 이제 뒷배경들 전체적으로 다 이제 조사는 하고 있는데 이게 형사 민사 따지면 사실 그 죄를 저지르신 분은 형사 책임을 짓기는 하겠지만 민사로 들어가면 사실 임차인분들이 받을 방법이 그렇게 크지 않죠. 먼저 있었던 이제 비용들, 세금 비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내면 사실 임차인이 받으실 수 있는 길은 극소수. 그리고 이제 보증보험 회사도 지금 이제 거의 끝자락인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지금 끝까지 해주고는 있지만 보증보험은 지금 거기도 지금 이제 힘든 상황이죠. 임차인분들이 지금 현재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건물에서 끝까지 이제 명도 업무가 이제 정리가 될 때까지 그래도 이제 거기에서 그냥 계속 버티시는 게 이제 최선이실 것 같아요. 당장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기간이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경매 낙찰을 들어오지만 그게 또 그 낙찰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막 들어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임차인분들이시라면 누군가가 문을 두들겨서 임차인 확인이라든지 전세금을 얼마로 있다든지 기타 등등 뭔가 물어보려고 하시더라도 그냥 안 알려주시고 끝까지 그냥 계시는 게 우선은 제일 괜찮은 선택? 좀 애매하네요, 말씀드리기가. 지금 전세가 올해도 지금 이제 전세 보증보험을 해줄 거고 은행에서도 전세 대출을 이제 지금도 잘 해주고는 있는데 금리만 올랐을 뿐 어느 이제 이 섹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맞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이제 보증보험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죠. 나라에서 정책을 핀다 라기보다는 사기꾼이 많은 거죠. 사실 사기꾼이 이거를 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기를 친다라는 분이 있는 거지 나라에서 정책을 핀다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제가 보기에도 없어요. 제가 지금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만 제가 지금 올려놓은 것 중에 이제 원룸인데 한 이제 6천 정도 대의 매매 물건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새해 되고 나서 매수 문의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이거 월세 놓을 건데 이게 지금 괜찮나요? 자기가 이제 일정 목돈이 생겨서 이거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나름 괜찮습니까? 라고 문의가 주셨는데 제가 나이를 여쭤봤어요. 20대 후반이시래요. 20대 후반이시면 청약통장도 안 썼고 지금 부동산 매수도 처음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사지 마세요 라고 해서 말렸거든요. 왜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있어서 내 생애 첫 주택이라는 금리 상품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를 매수하고 나중에 내 집을 살라 그러면 대출이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월세 받아봐야 의미 없으니까 정기예금 넣고 그 다음에 그냥 내 생애 첫 주택 청약을 넣어서 이거를 조금 계산을 다시 하셔라. 그래서 그냥 진짜로 손님 온 거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 권해주기는 했는데 우선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고 나서 또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문의 전화를 받았어요. 사장님 이거 괜찮나요? 매매 시세가 이 정도가 맞나요? 네, 대부분 다 이 시세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손님 쪽에서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동일한 내용인데 전세가 8천이래요. 제가 이제 6천 초반에 올려놨어요. 6천 초반에 올려놔서 가격을 조절을 하면 실질적으로 6천이란 얘기고, 제가 지금 올린 매물이 싼 건 아니에요. 싼 건 아니고 제 가격 100%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라 우선 싸지는 않고, 그러면 제가 제 가격을 100% 받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5천대에 끊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매물 자체는. 근데 인터넷에 8천의 전세가 있대요. 이분이 매수하려고 저한테 물어보신 건 아니고 그 물건을 매매를 저만 올려놔갖고 시세를 물어보시려고 저한테 떠보신 것 같아. 그냥 시세가 얼마인데 이게 전세가 이거 들어가도 되나? 해서 저한테 떠보신 것 같아요. 야, 이게 제가 지금 6천대 매매를 올려놓고 깎으면 5천대도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8천의 전세 매물이 있어요. 그러면 5,500 잡으면 8천이면 지금 갭 차이가 2,500이 있는 거예요. 2,500이 있고 실질적으로 전세를 8천을 꽂아놨을 때 집주인한테 5천만 준다는 개념으로 가면 5천이 차익이죠. 5,500을 주면 2,500에 대한 차익이고, 대충 2,500만 잡아도 어느 정도죠? 8천짜리 아니지, 뭐 이제 계약서를 뭐 8천 이상 쓰기는 하겠죠. 8천 이상 쓰기는 하겠지만 취득세가 100만원 돈밖에 안 나올 거고, 등기비가 50 정도 잡으면 150 정도, 그리고 뭐 계약서 써주는 부동산들한테 이제 조금 챙겨주겠죠. 그리고 명의자 주겠죠. 그래도 2천 가까이 남아요. 그러니까 딱 이거죠. 표현이 이직거리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 개인 소유, 제 명의에 있는 빌라가 있는데, 저도 이제 1월달까지 버티다가 안 되면 월세를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억에 올려놓고 수수료를 지금 뭐 5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직거래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근데 전화가 와요. 부동산 컨설팅 분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이런 식의 전화예요. 사장님 인터넷에 올린 거 봤는데 이거 저희가 해도 되죠? 하셔도 된다. 저 수수료도 드려요. 근데 이게 멘트가 이어지는 멘트가 이런 식의 멘트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올리신 거 봤는데 3천 정도 업을 써서 1억 3천의 계약서를 씁시다. 그리고 내가 전세 놓고 건물 매매까지 마무리를 해주겠다. 불법인 거 알죠? 저는 이게 업자니까 불법인 거 알아요. 그리고 이거는 징역 벌금형이에요. 과태료형이 아니고 징역 및 벌금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분명히 불법인 거 알아요. 근데 내가 급해. 나도 매도인 입장에서 나도 급하단 말이야. 야, 이게 수수료를 1,000만원을 줘도 안 팔리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네가 팔아주고 얘네가 전세를 껴맞춰주고 날려준다 그러면 저는 정리가 되죠. 제 입장에서. 그러면 혹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불법인 건 알지만 얘네가 정리해준다 그러면 이쪽 부동산에서 마무리해주고 이쪽 부동산에서 계약서 써주고 매수인 지네가 알아서 할 거고 전세세입자 자기네들이 알아서 맞출 거고 나는 그냥 집만 팔면 끝나. 그죠? 제 입장은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전화를 3통인가 받았어요. 똑같은 멘트에 부동산 업체만 달라서 똑같이 이제 저한테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저는 제 거를 팔기 위해서 인테리어 기본적으로 다 해놓고 이쁘게 세팅을 다 해놓고 안에 옵션까지 싹 넣어놓고 그리고 팔고 있는데 제 거 매물을 매수하는 사람은 여기에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바로 전세 놓으면 돼요. 제가 제 느낌상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 1억 2천은 힘들 것 같고 1억 1천은 놓을 수 있어. 1억 1천은 재선에서도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1억 2천 선은 사실 모르겠다. 그 집이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갭 차이가 벌써 또 2천 벌어져요. 2천, 2,500이 벌어지는데 전세를 놨을 때 집은 수리 다 해놨지. 인천이 조정지역을 이제 해제해서 취득세가 1%야. 취득세 100만원 등기비까지 해서 한 170 내면 되지. 그리고 수수료 주고 나머지가 또 엄청나게 남는다는 얘기예요. 한 1,500선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야, 근데 이거를 계속 하고 있어. 근데 저는 이제 전세에 놓는 상황은 아니고 매도인 입장에서 내 집 정리를 하고 싶은데
결국에 이 방법을 택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사실 좀 애매합니다. 놓고 싶지만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직업이고 또 이게 사실 좀 저는 이제 사실 양심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긴 하는데 팔아주면 또 눈 감고 가만히 있어야지. 모르겠다. 전세 세입자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저도 나쁜 놈이 되기는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아무튼 대화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빌라 왕이 문제가 아닙니다. 빌라 왕이 문제가 아니에요. 빌라 왕은 건물을 통째로 그냥 인수한 거예요. 그러면 개념 자체를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빌라 왕이 빌라가 1000채가 있다는 거는 1000개를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이거를 산 게 아니야. 건물 한 동에 200세대, 100세대, 150세대라 그러면 건물 몇 개를 찍어서 그냥 그 선에서 끝낸 거란 말이에요. 사실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인천의 뭐 미추홀구에 분양이 안 되는 건물이 있는데 이게 100세대다, 150세대다, 통째로 가자. 통째로 가져가서 수수료 챙기고 전세 놓으면서 마무리 짓자. 그냥 이런 개념으로 한 4-5건 한 거야. 근데 4-5건 한 게 1000세대가 돼버린 거라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쏴다닌 게 아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만약에 전세를 장난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4-5건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4-5건만. 부동산을 매수를 해서 전세금을 받았어. 그리고 뭐 나는 오히려 백 받았어. 매매는 1억인데 전세를 1억 3천 났다고 3천을 아니지 한 500만 원을 돌려주겠대? 아니지. 이게 노트에 적어야 되는데 또 안 되네요. 어떤 빌라를 매매를 해서 매수를 하는데 세입자가 매매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전세 금액으로 있다고 해서 300만 원, 500만 원 돌려줘. 그래서 매수자도 그거 받는 재미로 계속 사.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여기에 적으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적지는 않았으니까 사장님 이거 갭 투자인데 이거를 사장님 명의만 가져가면 전세가 높게 꽂아져 있어서 사장님이 오히려 100만원 백 받아요. 사장님이 200만원 백 받아요. 사장님이 500만원 백 받아요. 오히려 이러면 또 그거만 또 이렇게 해서 자기는 모르니까 앞서서 이런 장난을 했던 매물인데 이걸 모르니까 개개인이 이런 거 막 4-5건씩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왜? 취득세만 내면 내도 100-200만원 내가 용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겠지. 전세는 2년으로 맞춰놨고 2년 뒤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전쟁 끝나고 다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하고 매수하는 거지. 맞는 내용이지만 사고 날 여지가 상당히 높은 케이스죠. 전세자금 대출이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전세 금액의 50% 내지 60% 정도, 70% 정도만 나와야 돼요.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은 부동산 정책을 펴서 월세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세 대출을 잘해줘서 낮은 금리로 전세를 들어가라. 이런 식의 정책을 핀 건데 1억짜리 전세인데 1억을 대출을 해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사실 예시 당초에 이상한 내용이었어요. 전세 1억에 1억 대출을 2%로 뽑아줄 테니 다 전세 들어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1억 전세금이다, 1억에 대한 전세다 이러면 내 돈 3-4천에 전세자금 대출은 5천, 6천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전세를 구할 수 있게끔만 해줘야 되고,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회사는 예시 당초에 더 튼튼하게 관리 감독을 했었어야 되죠. 이쪽 회사 자체가 건물이 안전한지 명의자 신원이 확실한지 이쪽에서 조사라든지 감독이 잘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실거래가 보고 네이버 보고 매매계약서 충분히 업돼 있는 거, 그리고 새로 분양하는 가격이 측정할 수 없는 새 나홀로 아파트들 그냥 가격이 요즘에 폭등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시세에 맞을 거야. 그냥 괜찮네. 시세랑 동등하거나 이하네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오케이. 보증보험 써줄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이쪽도 빚더미에 앉고 개개인도 빚더미에 앉고 근데 지금 그걸 올해도 스타트 끊자마자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 하고 있으니까 참 그렇네요. 인터넷에 있는 전세 매물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의심을 해요. 아직도 의심을 하고 아직도 이런 짓거리 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전세 매물도 이렇게까지 보인다는 얘기야. 여긴 분명히 정상적인 내용인데 앞서서 어떤 장난을 너무 많이 쳐놨으니까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전세 매물이 제 눈에도 사실 다 엉망으로 보인다. 제가 이제 다른 새해 영상을 첫 번째로 올려드린 게 있는데 저희 사무실 옆에 쪽에 이제 아파트 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5평 새 아파트가 매매가 이제 5억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전세가 2억 후반이에요. 3억이 안 넘어가요. 전세 금액 자체가. 물론 전세가 막 수없이 쏟아져서 가격이 내려온 거는 뭐 이해는 하지만 5억이 넘는 아파트, 새 아파트의 전세가 2억 후반, 3억 딱 이 선이란 말이죠. 원래는. 근데 나홀로 아파트 4억 분양의 전세가 3억 9,500. 나홀로 아파트 현재 나홀로 아파트 분양 3억에 전세 2억 9,500. 첫 입주 22평 실면적 대리석 완판 대리석으로 다 해놨어. 그게 아직도 있어. 그게 아직도 인터넷에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지금 좋은 게 뭐야? 인천은 조정지역을 풀어줬어요. 그러면 3주택 매수해도 취득세 그냥 이제 이 구간에 내면 그만이란 말이죠. 그냥 매수하면 그만이에요. 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나라에서 정책을 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랑 동종업계 계신 분들이 사기를 죄를 안 져야 돼. 이거는 좀 그런 내용이에요. 댓글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지금 싸잡아서 쌍욕을 먹고 있고 공인중개사 구속시키고 공인중개사 필요 없고 공인중개사 니네가 뭐 하는 일이 있고 나라에서 이제 직거래를 운영 관리를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 욕을 막 미친 듯하게 적어 놓는데 이 양아치 새끼들 때문에 사실 이 애들 때문에 지금 이제 안 하시는 분들까지 다 이렇게 싸잡아서 욕먹는 거란 말이죠. 뭐 진짜 떳떳하게 저는 지금 5년 동안 전세 쓴 적이 없어요. 5년 동안 전세 계약 쓴 적이 없는데 이게 지금 방법이 없다. 공인중개사도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마음을 먹은 상황이면 당하죠. 저희도 당한단 말이에요. 왜? 이쪽에서 사기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안 당하냐고요, 사실. 그리고 개인은 더 모르지. 여기서 사기치려고 하는데 수수료 내고 공인중개사 꼈어. 여기는 당할 수밖에 없어. 근데 공인중개사가 여기랑 한통속이야. 그러면 다 당하지, 사실. 여기는 뭐 빼박이지. 못 나오지. 근데 예시당초에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장난을 그만 쳐야 된다는 얘기죠. 예시당초에. 지금 뭐 구속, 그 다음에 기존에 받았던 수수료 대물고, 그 다음에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계약을 했었을 때 부동산이 비율제로 이제 원래는 보상을 들어가야 되죠. 소송을 당하면 떳떳하지 못한 계약을 했었을 때는 뭐 법원에 가서 뭐 판결문이 나오겠지만 비율제로 부동산이 이제 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다 뭐야? 형사를 떠나서 민사라 돈이 없어. 다 썼어 이미 그거 돈 받은 거 들고 어디 갔던가 이미 다 명의 돌려놨던가 이미 다 탕진했다고. 그럼 받을 방법이 사실 없다. 자, 이거는 뭐 과거사예요. 과거사. 문재인 정권 때부터 전세자금 대출 엄청 잘해줬고 취지는 좋았으나 결론이 안 좋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지만 두 번째 문제가 뭐야? 내가 지금 전세를 처음 구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걸 몰라. 뉴스에서 그렇게 떠들고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그렇게 떠들었는데 현재 내가 전세를 처음 구하는 20살
갓 사회 초년생들은 이거를 몰라. 그래서 또 구해. 이게 문제예요 지금. 사회 초년생들이 지금 전세를 구한다. 그러면 뉴스 기사를 접했어야 되는데 접했을 건데 나는 아니겠지. 부동산을 믿고 하니까 나는 집을 처음 구하는 거고 그냥 안전하겠지 하는 이 사회 초년생분들 이분들이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신혼집에 허덕여서 신혼집을 꿈꿔야 되는 신혼부부들 이분들도 지금 여기에 지금 가장 당하기 쉬운 그런 케이스죠. 여기서 집만 깨끗하면 신혼집이니까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젊은 분들끼리 돈 모아봐야 얼마 안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 잘 나오고 금리 계산기 두들겼을 때 월세보다 50% 이상 더 싸거든 은행 이자분이.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죠. 여기가 정말 이제 위험한 내용. 뉴스, 유튜브 기사, 네이버 기사 신나게 떠들었는데 나는 내 생에 처음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앞서 있었던 내용들을 모른다. 이렇게까지 떠들었는데 이게 문제예요. 자, 전세 구하시는 분들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부동산 욕할 건 아니에요. 부동산 욕해도 되긴 하는데 시세라는 게 있어요. 매매 시세라는 게 있고 전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최악의 전세 매매 전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매매 시세가 있으면 전세 비율이 안전해야 되는데 비슷하게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시점부터 이제 향후 이제 몇 년 이상 아니면 앞으로 아니면 전세가 사라질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면 제 느낌상 1억짜리 매매 시세면 전세는 6,500, 7,000으로 들어가야 되고 2억짜리면 전세가 1억 2천, 3천 들어가야 됩니다. 3억짜리 매매 시세면 전세가 2억 1,900 아니 1억 9천 5억짜리 매매 시세다 그러면 전세는 3억 10억짜리 매매 시세다 그러면 전세는 7억 6억 5천 이 정도 들어가야 사실 비율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천세대급 정상적인 아파트 전세 뭐 이제 물건을 탓하면 안 되지만 사실 그리고 30년이 되고 20년이 지난 노후된 아파트라고 해도 안정적인 이제 비율의 아파트 전세들 이런 거를 조금 찾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선 계약하고 후수습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것 한두 개만 보면 내가 들어가는 게 비정상적 같은데 이런 느낌 바로 받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영상 올려보겠습니다.